네, 안녕하세요, 여진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뵙게 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공채가 코로나 때문에 공채가 조금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채가 시작되다 보니까 촬영을 좀 여러 번 하게 되면서 네. 담비님을 좀 더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롯데그룹 이제 네네. 그룹사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한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촬영했던 그날 포스코가 공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만났다는 거는 또 다른 공채가 생겼다는 그렇죠. 네,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럼 오늘은 포스코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취준생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 빨리 한번 네. 알아볼게요. 이 포스코 공채,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19년도 상반기 공채에서는 분야가 이공계랑 인문사회계라고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0년 올해 상반기 공채를 보면 이공계의 희망 직무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전공도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지원을 할 때에도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나와 있는 희망 직무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유추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직무의 어떤 직무 전문성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이공계의 직무가 좀 더 세분화됐다고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코의 자소서 질문은 어떤가요? 좀 어려운 편인가요? 쉬운 편인가요? 사실 포스코 자소서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당 이제 분량도 900에서 1800바이트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띄어쓰기가 한 바이트 정도 되고 한 글자당 한 3바이트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300에서 한 5, 6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저희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 정말요? 분량이 MS 워드 맑은 고딕 10 사이즈로 한 16줄 정도. 이렇게 말하니까 딱 느낌이 와요. 그렇죠. 여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게 글자 수가 아니고 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그런 바이트 체크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제 적어 놓으시고 이 바이트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7개 직무에서 자소서 질문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소서 문항은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역량, 그리고 어제 힘들었던 순간을 극복했던 경험들, 그리고 시사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포스코 자소서는 좀 그냥 무난한 편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다른 이제 공채와 마찬가지로 이 자소서는 이제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이것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경험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과정순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롯데랑 마찬가지로 이 자소서 분량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많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한된 분량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좀 문장력, 명료한 문장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퇴고 과정 같은 것들도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이제 롯데와 마찬가지로 좀 직무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경험, 그리고 퇴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를 써야 할 텐데 자소서를 쓸 때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그것 있죠. 그쵸. 네, 직무 역량.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포스코도 이제 직무 역량들을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놓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orecruit.posco.net 여기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포스코 잡스 안에 직무 소개 안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소서에서 잘 드러나게끔 작성을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직무 역량과 함께 인재상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인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상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자소서를 쓰는 게 필요하고요. 포스코의 인재상은 이제 첫 번째 실천, 두 번째 배려, 세 번째 창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천에서 보시면 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매사에 결단력을 발휘하며 남보다 앞서 솔선하는 인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는 실행력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직인으로서 이 회사 포스코인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좀 충분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좀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 등을 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 이제 조직이 요구하는 목표, 그러니까 회사가 이 직원들한테 이 부서에게 이제 이것을 달성해야 돼, 당신들이 이것들을 좀 이뤄내야 돼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배려를 보면은요. 이제 뭐 겸손과 존중, 뭐 희생과 봉사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 우리가 회사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과 좀 우호적이면서도 신뢰감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협력하는 자세, 코워크하는 자세들은 좀 필수로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창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떤 예술적인 창의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고 유용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상황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을 보고요. 이제 다양하고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이것들을 뭐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을 좀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자소서를 쓰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무 역량과 함께 인증상을 꼭 점검해보고 네,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소서 항목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제 답변을 준비하실 때에는 내가 이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혹은 이제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고 이를 활용해서 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타 기업, 타 계열사가 아닌 포스코를 선택한 이유는 위에서 말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라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분량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 그리고 이거 플러스 본인이 얼마만큼 준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다음 문항에서는 이제 직무 역량을 좀 작성하도록 별도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선택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 우리 롯데에서도 봤듯이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나열하는 것, 회사에 대한 어떤 칭찬을 나열하는 것들을 좀 양하시고 본인이 회사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이 회사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 도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곳인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이제 나왔듯이 이 회사에 대한 뭐 연혁이나 아니면 장점 이런 걸 나열하기에는 글자 수 제한이 너무 아깝다. 그렇죠. 본인의 이제 역량이나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목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본인의 그 전문성을 나타내주는 항목입니다.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쓰기 이전에 이제 먼저 이 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업계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연관이 있는지 이것들을 좀 매칭해낼 수 있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업 분석과 직무 분석이 좀 선행돼야 된다는 것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희망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항목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본인의 이제 전문성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공 수업이나 프로젝트 경험이나 뭐 자격증, 특허, 논문, 뭐 공모전 수상, 뭐 이런 지식적인 측면들을 강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턴십이나 아르바이트, 뭐 봉사활동, 뭐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직무 관련 스킬이나 뭐 태도 같은 것들을 이제
습득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했던 노력들,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이런 경험들을 써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비슷한 문항이 롯데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 롯데의 질문을 보면은 학업 이외의 과정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도 뭐 포스코랑 롯데가 반드시 똑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은 이런 어떤 전문성이나 직무 역량을 파악할 때 이 사람이 대학교 과정 혹은 학업 과정에서 이만큼 수행을 해냈구나라는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이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입사 후에는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도 당연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학업 과정에서는 뭐 그 학업 과정을 성실하게 따라가면 당연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학업 이외에 내가 어떤 자발적인 노력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회사가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부분에서는 그 자발적인 노력이 들어갔던 항목들을 좀 그런 주제를 잡아서 써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이 역시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뭐 불필요하게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꼽아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을 꼽아내서 그 경험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항목을 작성하기 전에 이제 지원하는 직무와 산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과 관련 있는 경험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 항목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그 이를 극복한 과정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사실 다른 공채에서도 좀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던 과정이 없는데 나는 지금 취준 과정이 가장 힘든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어렸을 때.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보다는 이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런 이 사람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 기본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정하실 때에는 이제 되도록이면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어떤 일상 속에서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특별한 목표나 이제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운 점들을 쓰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다라고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써야겠죠? 있을 법한 일을 쓰는 대신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험에 있어서의 제한은 없습니다. 뭐 학업 경험도 괜찮고요. 사회 경험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커스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여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포스코의 그런 비전, 핵심 가치에 보면은 상생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서 노력했던 경험도 좋지만 어떤 단체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듦을 극복했던 이런 경험들을 써주시는 것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활동을 겪었던 과정과 그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나는 어떻게 성장을 했고 내 역량은 어떻게 발달이 되었는지 보강이 되었는지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이거는 지원자들한테 좀 많이 고민되는 맞아요. 질문 항목 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힘들었던 일을 겪었느냐 보다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그렇죠. 극복을 했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항목은 어떤 건가요? 이제 네 번째 항목은 시사 견해를 물어보는 항목인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근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막연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 사회적인 관심과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는가를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이슈가 포스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그 이슈가 포스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제 포스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항목에서 다 적어주면 좋겠지만 다 못 적을 수도 있거든요. 네. 분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린 면접에 가게 되잖아요. 서류 그쵸. 합격을 하면은. 그러면 반드시 면접관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그래서 당신은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느냐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에는 이거를 다 적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을 반드시 따로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슈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이제 시사 견해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의를 하시고 반드시 이제 포스코나 해당 직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견해를 표현을 할 때에는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 명확한 근거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항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를 꼽기보다는 어떻게 이 포스코 기업과 연관이 그렇죠.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에 지원하는 취준생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포스코도 롯데랑 마찬가지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튜브에서 포스코 TV라는 그 채널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소서 문항과 각 문항의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잘 추려서 준비하는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성 면접이나 임원 면접 이 조금 인성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소서에다가 기재한 내용이 그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작성한 내용이 좀 과장되거나 아니면 거짓이거나 상당히 왜곡됐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조에서 한 일인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썼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이제 면접 과정에서 이런 허위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된 이야기를 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가 좀 먼 곳에 있어요. 수도권이 아니고 포항이랑 이제 광양에도 근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무지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도 면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질문,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서 충분히 근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답변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에 쓴 문항들은 그대로 이제 면접 답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하니까 자소서 쓰기 전이나 면접 보기 전에 참고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플래닛 자소서 작성법 보시고 그것도 이어서 한번 유튜브도 보시고 포스코 TV도 보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제 포스코 자소서 관련해서 꿀팁 주신 여진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뒤숭숭한 와중에도 굵직굵직한 공채들이 하나둘씩 뜨고 있으니까요.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저희 영상을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